새해 첫 방송입니다. 영정호2. 1월 4일 날 녹화하는 방송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부로 돌리고요. 저 일부는 지금 북한 미사일, 그게 지금 연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언급하고 일부 문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북한 애들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 쐈다고 해서 효과가 더 나고, 연말 연시 지나고 난 다음에 쐈다고 해서 효과가 적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도 무슨 그 핵실험하고 난리 칠 때 이놈들 꼭 보면은 구정이나 추석 전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이제 붙들려 매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이제 쏴대니까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종말이 온다. 사기를 북돋은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종말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겠죠. 결국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 핵이 대신 우리 대신 나와서 싸워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전 불사의 정신으로 무장하자.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듣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윤석열이가 썼는데,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조치가 당장 조치가 떨어졌죠.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돼서 이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인데 WMD, 그러니까 대량 학살 무기 대응본부를 창설했다. 이건 사실 일찍이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번 연말연시 북한이 쐈다고 해서 당장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가 때마침 이제 저런 도발이 생기니까 이런 이제 본부를 발족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쯤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한미 핵 전력이 공동기획 또는 연습을 같이 한다. 그걸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남겼는데, 문제는 미국의 바이든이 그런 일 없다. 노라고 답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비판을 좀 하자면은, 첫째, 대통령이 이 정도 일, 그러니까 국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내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새해 첫 인사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하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일보로서는 단독으로 독점 기사를 냈다. 그래서 4페이지인가 5쪽인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실었던데요. 이건 좀 예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쯤 되면은 누가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넘버원 신문인데 굳이 그런 걸 특종을 터뜨렸다고 해서 조선일보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옛날 쌍팔년도 때 하던 짓거리 들어갔다가 이 주류 매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놈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모르겠으나 언론 담당하는 놈이 이런 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조선일보만 싸고 도는 것밖에 되질 않는데, 조선일보 저런다고 무슨 신문 많이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들 TV 조선 보고 있지 신문 저거 잘 안 봅니다. 인터넷으로 볼 뿐이지. 그게 얼마나 많은 수익이나 그런 게 생기는가는 모르겠으나 그 일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민감한 핵 공동 대응을 하겠다, 공동 연습을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이든이 노라고 대답한 거는 괜히 그걸 갖다 예스 그걸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염려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한심한 거는 또 그렇게 하니까 미국도 국무성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또 진화적을 한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바이든 말이 맞다. 당장 핵 공동연습 하지 않는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 핵 확장 억지, 그런 차원에서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이런 또 얼버무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긴 이야기인데, 그냥 바이든도 좀 한심한 게, 설사 윤석열이 그래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거는 나중에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된다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빠지면 되는데, 그걸 또 영감이 노라고 또 옛날엔 또 예스라고 너무 명확하게 답변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이 사람이 미 상원에서 30년 동안 외교 안보 관계를 갖다가 담당해온 사람이 맞는지, 외교안보 문제에서 너무 그렇게 단적으로 예스 노라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맨날 철통 같은 한미동맹 해놓고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엇박장 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을 탓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실수한 거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외교부가 또 앞장서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럼 이런 발언 해도 좋으냐, 미국하고 조율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미 합동훈련,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해프닝이 생겨났다는 거는 여전히 이제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데,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런 실수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는 이런 일 없었고요.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 때만 이런 일 없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모든 게 그 국내 정치가 외교 안보, 대외내적인 문제를 갖다가 더 누르는, 짓누르는 국내 정치 문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의 도메스틱 컨섬션, 내부 소비용, 그런 논리가 외교보다 더 앞서는, 선행하는 그런 문제가 노무현 때부터 계속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큰 실수인데, 다만 이제 보수 언론들은 입을 이제 닫고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이거 또 이게 연초부터 이런 해프닝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우스운 게, 북한이 저렇게 이제 날뛰니까 뭔가를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인지 핵 전력을 공동 기획 연습을 한다. 그 스노우캣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위는 낮지만 핵 전쟁을 가상한 그런 연합훈련 같은 거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은 막 그에 준하는 핵 공동 연습이라고 할 만한 그 훈련들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을 좀 웃기는 게, 미국의 MD에도 가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술핵 도입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너무나 명백하게 해놓고는 또 느닷없이 미국하고 무슨 핵을 이용한 공동훈련을 하겠다, 그걸 기획하고 연습을 하겠다, 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MD에 가입하겠다, 그러고 뭐 필요하다면 미국 너 그 전술핵 갖다 놔라,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야 우리 핵 연습 같이 하자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거는 바이든이나 소위 말해서 미국의 외교안보 한국 통들이 아마 엿먹으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도 아닌데 연초에 느닷없이 미국하고 사진 협의도 없이 지 맘대로 이런 말을 찌꺼리느냐, 에라이 엿먹으라. 그래서 바이든이 우리 그런 생각 전혀 없다, NO. 그러니까 NO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맨날 하는 이야기, 철통 같은 한미동맹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과연 이게 바이든의 말 실수일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어처구니 없이 하도 조선일보에서 뭔가 하나 좀 끌어내자, 연초에 뭔가 하나 빅히트 내자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말한 건지, 정말 그런 게 하고 싶다면은 핵 공동 연습 같은 거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이냐,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 까불면은 할 수 있다, 그럼 미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버리면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날이 좀 지나가긴 한데, 작년 12월 달 12일 9일이던가요? 일본에서 이제 안보 산문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했었는데,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다룬다고 해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하나의 종합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저기 그 답들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산문서가 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기본적으로 일본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평화헌법 체제를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평화헌법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주변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헌법대로 하면은 얻어맞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적에 대한 강력한 타격 능력을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어무기뿐만 아니고 공격용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일단 산문서가 뭔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보 산문서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층위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게 가장 이제 추상순위 높은 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국가 안전보장 전략, 그 다음에 국가 방위 전략, 그 다음에 방위력 정비 계획,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국가 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외교 안전보장상의 최상위 지침입니다.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다뤄야 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지금 이제 동북아에서 가장 말썽을 많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개 나라에 대한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럼 이 3개국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중국. 일본이 보건데 중국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다. Strategic Challeng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일본, 서방 다 똑같은 이제 어법을 쓰죠.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또는 대만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 일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러시아는 뭐냐?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동북아 쪽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은 되고 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안정적인 체크 앤 밸런스에 장애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균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나라가 러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북한은 엄밀한 의미의 군사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일본의 가상적이 됩니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적국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외교적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최근에 어떤 변화를 보임에 따라서 일본의 국가 안전 보장의 어떤 전략 체계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방위 전략이란 뭐냐? 국가 방위 전략은 이제 방위 목표의 설정, 그다음에 구체 수단의 확보, 아마 이게 되겠는데 결국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국가 방위 전략의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설파했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의 군비 확장, 그다음에 대만 주변에서의 어떤 현장 군사 활동, 이건 최근에 심각하죠. 랴오닝 함이 그 미국 항모 전단하고 거의 뭐 한판 붙을 기세로 접근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공군기, 중국의 공군 전투기가 미국의 정찰기에 6m까지 접근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너가 접근한 게 아니야라고 중국은 이야기했죠. 전투기가 정찰기에 접근하지 정찰기가 전투기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심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해프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항모전단 뭐 이런 게 지금 오키나와 수역, 그걸 돌아서 일본의 아주 접경지에 가깝게 지금 작전을 펼치는 그런 도발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이런 거로 봤을 때 이제 동북아, 특히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주변 환경이 굉장히 이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아마 그런 전제하에 국가 방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이제 내용들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력 정비 계획인데, 이 현대전은 기본적으로 로켓의 싸움이죠. 미사일들의 싸움인데, 일본은 현재 기껏해 수백 킬로 정도밖에 날지 못하는 그런 미사일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한데 장거리 타격 능력은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장 제기됐던 문제가 일본이 갖고 있던 기존의 12식, 그러니까 숫자 10입니다. 12식 지대지 유도탄, 지대지 미사일을 갖다가 좀 개량해야 되겠다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거는 1250km까지 가죠. 그래서 최소한 1000km 정도를 넘어야,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런 데 가상 적국에 대한 어떤 주요 기지 타격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극초음속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도 지금 개발할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식 지대함 유도탄하고 순항 미사일 이걸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고 배치하는데 이게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우겠는데 그게 2025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해서 2026년,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배치가 끝나는 거는 2031년이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이런 걸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제 전력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지대함 유도탄을 갖다가 지상 발사형, 그 다음에 함상, 배에서 발사하는 거, 그 다음에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거, 그걸 다 이제 개량화 시켰다는 겁니다. 토마호크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미국 순항 미사일이니까 그걸 그냥 배치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지금 발표는 했는데 아마 당장 전력화되는 거는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것이냐, 맞다고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나 답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규정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건, 이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게 제1조건입니다. 제2조건,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평화적 수단이 없는 경우. 세 번째,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를 감행한다는 원칙. 자,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 정도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은 적에 대한 타격을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이거는 뭐니까 적국이 침범하면은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나온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모두를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논리지 않습니까? 적에 근데 얻어맞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 언론, 한국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만,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7개 지주가 있다. 지주는 영어로 하면 필라입니다. 필라라는 영어를 갖다가 지주라고 이제 바꿨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스탠드 업 방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어떤 그 층이라든가 한 가지 지역, 기지가 아니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적의 사정권 밖으로부터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한다. 이게 이번에 이제 방위 산문서, 사실은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미사일 방공 체제, 이제 다층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겠다. 사정거리,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함상,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이 세 개를 다 갖추겠다는 거죠. 균형되게. 그 다음에 무인자산의 방위, 이건 드론입니다. 드론 활용을 갖다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건 일본식 표현인데, 영역 횡단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별거 아닙니다. 육해공의 어떤 재래식 작전 수행 능력에 이제 사이버 전력을 포함시켰다. 디지털 사회의 그 시대에 사이버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의 양상만 보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지휘 통제 정보 관련 기능. 요거는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측면을 갖다가 좀 더 눈여겨 들여다보겠다는 내용. 여섯 번째가 기동 전개 능력입니다.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참선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병참의 운송 능력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데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속성, 강인성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전투와 전쟁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평화헌법상에 이제 전수방어라는 건 오로지 수비만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70년대 이탈리아 축구처럼 하겠다는 거죠. 첫째도 수비, 둘째도 수비, 셋째도 수비.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중국과 당연히 이제 무역만 하면서 통상교역을 즐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북한이 이제 점점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했는데 일본의 헌법이라든가 방위체계가 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 관계없이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다 환영의 뜻을 표했죠. 그것도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지지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 때부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미국의 소위 맹방,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그냥 자국의 어떤 경제 개발, 경제적 안정, 복지, 이런 데만 신경 쓰면서 소위 말해서 전략이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의 예산으로 다 해온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어차피 몇 안 되는 자유세계 이런 국가들이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세를 이제 관리해 나가는데 돈은 미국만 쓰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불만이 노골적으로 제기됐던 게 이제 트럼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넣어도 돈 좀 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의 독일과 일본이 방위비를 갖다가 1%에서 2% 수준을 올리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미국으로서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사비 부담을 줄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비가 줄지는 않죠. 이미 1,000조를 넘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거의 뭐 40%, 50%가 군사비로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야 그게 그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끊임없이 늘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이 중동에서 빠진다, 어디서 빠진다 하더라도 예산이 줄지 않고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빠지는 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 인게이지먼트를 하지 않고 세계상의 헤게모니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예컨대 중동에서 빠진 이유는 그 군사적 중점을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이시키겠다는 뜻이지 그냥 뭐 무기 만들지 않고 적당히 일본처럼 평화체제로 가겠다, 이제 군사력에서 손을 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반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지금 뭐 좌파 언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보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려한다 이딴 식의 성명을 내고 심지어는 집회까지 데모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헌법이라는 거는 전수방위를 기초로 하는 그 헌법이라는 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적국이 자기를 침범해 왔는데도 영토적 침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받아칠 능력이 없는 그럴 가능성을 갖다가 견지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정상국가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헌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고, 적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의 영토, 일본의 어떤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도발했을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치겠다라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여기에 환영의 뜻은 표하지 못할 망정 그것도 대놓고 무슨 뭐 견제구를 날리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좌빨들이 뭐 저런 짓거리 하는 거에 어제오늘 일을 아니까 그건 내버려 둡시다. 그건 뭐 하등에 뭐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경우 예컨대 뭐 북한을 이야기하겠죠. 가상적에 대해서 장거리 타격 능력 또는 물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해서 그걸 치겠다 할 경우에는 뭐 한국과 협의해야 된다. 말 같은 소리인 거죠. 그런 이야기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나니까 일본이 비웃잖아요. 그럼 너거는 그냥 북한 칠 때 한국이 일본하고 협의합니까?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의 이 언론의 논조를 보게 되면은 좌파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 우파에 속하는 언론이나 여기 속하는 정치 집단들도 일본이 무슨 방위력, 군비를 증강시키겠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 좌파가 한국의 중립적인 인구층이나 아니면 우파 단체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시킨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우파들이 일본 너가 잘했다고는 이야기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의 변화 충분히 인지한다라고 논평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파머스톤이라는 영국 정치가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세계 체제를 스스로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일부 강대국들의 논리입니다. 그냥 국제법의 룰 세터가 아닌 중범위 국가들, 소국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자국 안보를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시대하고 다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예컨대 뭐 북한에 대한 대량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차피 미국의 해구선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고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사실은 경제 안보적으로 우리의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우방이 아닌 듯한 언제든지 그 어떤 연결고리를 갖다 파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긴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님이 항상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그간에 뭘 했는가를 갖다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재인 지난 5년 정부 때 미국에 신뢰를 줄 만한 메시지를 던졌느냐? 전혀 아니죠. 그거 하고 나서 윤석열 들어서고 나서 얘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지점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몰랐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조야에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한국이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기가 약한 국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새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한쪽에서는 철동 같은 무슨 뭐 한미동맹이 어떠니 핵억제 확장 전략이 어떠니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막상 일단 유사시에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한국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을까, 지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상당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한 나라는 두세 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박정희 시대 때 자주국방, 그거는 미국을 의식한 겁니다. 미국이 우리의 모든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국은 자국이 지킨다. 국가는 그 나라 국민과 정부가 지킨다는 그런 단순한 기본 명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자주국방이지 실제적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한국 같은 나라, 북한과 대척점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가 소위 지금까지 잘 사귄 우방과 어느 정도의
간극을 만들어낸다든지 갈등을 빚는다든지 오해 소지를 남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더 강화되거나 그거보다도 더한 도발이 개시되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사태를 이제 굉장히 되짚어 봐야 되는데, 한국의 좌파를 포함한 우파의 일부분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치 우리의 궁극적인 적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죠.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북한이 망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망하고 난 다음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가상적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한참 뒤 이야기다 이거죠. 지금 북한하고 싸우는 마당에 미국과 계속해서 갈등을 갖다가 그런 분교라든가 그런 오해 소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일본과는 영원히 우리는 우방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선을 끊게 된다면, 만약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합해서 연계해서 한국을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쓰면은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거는 레토릭에 불과한 겁니다. 과연 그 레토릭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국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이 한반도에 일단 유사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일본의 어떤 그 군비 증강의 문제라든가 외교안보 사무소의 채택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좌빨들이 해온 그런 가스라이팅 작업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1부 녹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